밤 10시 헤일로쌤의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 아들은 졸린 눈을 한 채 내 옆을 계속 맴돈다. 내 발밑 보조의자 위치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저렇게 졸린 눈으로 뚱하니 내 눈치를 보면서 옆을 서성인다. 저런 무의미한 고집을 왜 부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명상을 하는데 눈을 감아도 느껴지는 아이의 꼼지락거림에 신경이 곤두선다. 2시간이 넘어가니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 명상 내내 화를 꾹꾹 삼켰다. 집중이 안 되어 책상에 엎드렸다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끝까지 겨우 버텼다. 아휴, 아들이 너무 귀찮다. 아들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견디는 거, 분노가 치솟는 것도 고통이지만 아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평가 분별하고 무엇보다 내 자식을 귀찮아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고통이 크다. 이 2가지 고통이 온몸 세포의 유리조각처럼 곤두선다. 소리 지르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잠든 아이 옆에 누워 잔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분노와 무기력, 고통이 여전히 생생하다. 유아적 놀이를 반복하는 아이를 저렇게 냅둬도 될까? 남편은 어쩜 저렇게 우울과 무기력의 동굴에서 나오질 않을까? 내가 못하는 거 남편이 좀 해줄 순 없나? 부질없는 욕심이 올라온다. 동서남북 사방 어디를 봐도 절망과 무기력, 분노가 가시덤불처럼 성성하다. 정말 딱 목을 메고 싶다는 욕구가 올라온다. 아들이 귀찮다. 지난 헤일로 선생님의 서울 워크숍에서 나의 이 모습이 적나라하게 박살이 났다. 아이의 장애 하나 수용 못하고 귀찮아하면서 무슨 진보 예술가인 척 하느냐고. 나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순간 큰 충격이었고 에고가 깨져나가는 얼얼함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울었다. 나는 너무 두려워서 아이가 느낄 고통을 알고 싶지 않다고. 나는 아이의 고통과 나의 고통 사이에서 이리저리 휘청인다. 일정이 없는 하루라면 이 감정의 수렁으로 더 깊게 빠져들었겠지. 예정된 집단 상담 때문에 억지로 샤워를 하고 밥을 먹는다. 이럴 땐 정말 집단원들이, 내담자들이 나를 살린다는 것이 실감된다. 그들 덕분에 내가 삶을 붙들고 있구나. 집단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치유되는구나. 올라오는 눈물을 꾹꾹 참으며 집단 장소로 차를 몬다. 문득 집단원 A가 떠올랐다. 사랑하는 이들의 사망 후 감정 표현을 못하는 A. 씩씩한 모습 뒤로 감정을 억누르느라 애쓰고 있겠구나. 근데 만약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면 집단원 모두가 아주 깊은 감정에 접촉하겠구나. 집단이 시작되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에 대한 감정을 다루는 시간. A가 급격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A는 돌아가신 분을 떠올렸고 그동안 참아왔던 슬픔과 고마움, 원망 등이 작은 트리거에 의해 터져나왔다. 대면하기 어려워하던 강력한 감정이 건드려져서 애써 눈물을 참는 A에게 그냥 자신의 감정을 허용해 주라고 말했다. A의 눈물에 집단 전체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 느껴진다. B는 눈물을 참느라 화면을 끄고 말을 전한다. 자기 감정을 잘 모르는 집단원들도 A의 에너지 덕분에 각자의 내면 깊숙한 곳에 감정에 접촉을 한다. 이러려고 아까 오는 길에 그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게 동시성인가 싶다. 집단이 끝났다. 갑자기 울컥 슬픔과 무기력이 올라온다.
A 덕에 건드려졌으나 집단 진행 때문에 참아온 나의 감정들. 아, 진짜로 슬픔과 무기력이 나의 힘이구나. 슬픔에 더 깊이 침잠에 들어가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더 깊이 그림자를 파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내 슬픔의 깊이만큼 타인의 슬픔을 깊이 접촉하고 지켜보고 안내할 수 있구나. 이때까지 그렇게 집단원들에게 당신의 스트레스가 바로 자원이라고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정작 나 자신은 나의 슬픔과 무기력이 자원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구나. 가슴이 묵직하고 뻐근해 온다. 운전을 하며 엉엉 운다. 가슴 가운데가 막혀서 눈물이 시원스레 나진 않지만 억지로 소리를 내본다. 울수록 더 깊은 슬픔이 올라온다. 어제의 감정, 지금의 감정. 너를 귀찮아해서 미안해. 10여 년 전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아들이 떠오른다. 온몸에 주렁주렁 링거와 배액관을 달고 있고 기도 삽관을 해서 마음껏 울 수도 없는 5개월짜리를 고작 20분 면회한 뒤 다시 중환자실에 혼자 남겨둔 채 나와야 하던 순간 끔찍한 고통과 미안함. 아들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득해져서 아들의 감정이라는 문이 내 앞에 펼쳐질 때마다 나는 손잡이도 건드리지 않은 채 등 돌리고 나와버렸다. 그런데 헤일로쌤이 내 에고를 박살내던 그날 밤, 그 돌아 나오던 문이 내 앞에 자동으로 떡하니 소환되었다. 나는 엉엉 울며 외쳤다. 이 문은 못 열겠어요. 나는 아들의 고통을 알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무섭거든요. 내가 도울 수 없는, 그래서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꼼짝없이 지켜보아야만 하는 그 시간은 살면서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었다. 그 공포에 질려 도망가기만 했는데 헤일로쌤의 일갈에 정신이 번쩍 나서 얼결에 살짝 열었던 그 문. 내친 김에 조금 더 열어본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프게 해서 미안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영적, 객관적, 이성적, 철학적 해석으로 적당히 미화해서 둘러치기 해두었던 내 날것의 감정들. 죄책감, 고통, 분노, 무기력이 비명을 지른다. 몸부림친다. 이제 도망가지 말고 괴로움 속으로 더 들어가고 더 힘들어하고 더 고통스럽다고 소리 질러야겠구나. 더 많이 허용할수록 더 가벼워지겠다. 더 많이 울수록 나의 내면 아이도 내 아들도 편해지겠구나. 엉엉 울며 집에 왔다. 한참 차 속에 있었다. 어떤 얼굴로 아들을 만나야 할까? 시간을 보니 아들이 집 근처 피자 가게에 놀러가 피자 만들기를 구경할 때다. 마음씨 좋은 사장 누나가 아들을 반기기는 하지만 이 시국에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너무 오래 머무는 데다가 카운터 안으로도 막 들어가서 영 마음이 불편하다. 어쩌지? 피자 가게에 들어갈 생각만 해도 가슴과 목이 조인다. 자, 지금 감정 작업이 활발한 김에 이것도 들여다보자. 피자 가게를 떠올리면 나는 왜 오그라들지? 꼭 반드시 마음이 오그라들어야만 하나? 이 선택 말고 다른 선택은 불가능한가? 오그라드는 거 말고 엄마로서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아, 이게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구나.
저런 아이를 저렇게 방치하는 엄마라는 비난을 들을까봐 나는 지레 오그라들었다. 아이의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수치심이 문제였다. 그들은 화를 낼 수도 있고 반길 수도 있다. 그건 그들의 몫이다. 그러나 그들이 화를 내더라도 내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죄송해요. 저도 단속하려고 애쓰는데 피자 만드는 거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잘 안 되네요.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배에 힘 딱 주고 자존감 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과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수치스러워하지만 않으면. 스스로 위축되어서 고마움도 미안함도 대충 얼버무릴 게 아니라 단전에 힘 딱 주고 고마움도 미안함도 명료하게 표현하자. 눈앞이 환해지는 느낌이 든다. 힘을 내서 차에서 내렸다. 그런데 피자 가게로 가는 계단 앞에서 아들을 만났다. 벌써 왔어? 네, 엄마 말씀대로 10분만 구경했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사장님이랑 곱셈을 공부했는데 잘한다고 칭찬하셨어요. 아들의 얼굴에 의기양양한 기쁨이 가득하다. 아이고, 고마워라. 아들, 엄마가 화내는데도 계속 사랑해줘서 고마워. 분명 나는 수치심과 슬픔의 구덩이로 또 들어가고 다시 아이를 귀찮아하고 미워하기를 반복할 거다. 그럴 때면 이 유튜브 기록이 부끄러워서 이불킥을 날리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무지했던 내 깊은 수치심과 그로부터 한 걸음 나아가려는 의지를 기억하고자 이 기록을 남긴다.